반갑습니다. 영화 제작 기초의 노스포 출입구 리뷰입니다. 출입구 리뷰는 영화가 끝난 직후의 감정과 영화관에서의 관객들의 분위기를 전달해 여러분들의 영화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영상인데, 이번에는 혹시 이 영화를 관람 예정인 분들이 있다면 말리기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영화를 보는 도중 영화관을 나선 적이 없지만 이번에는 정말 참기 힘든 충동이 들었던 영화입니다. 리뷰도 쓰기가 싫었는데 저 이외의 피해자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모니터 앞에 힘겹게 앉았습니다. 그런데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들어가 보니 이미 2091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더라고요. 작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원금링 감독의 루키스입니다. 전체적으로 빠르게 짚고 가겠습니다. 이 영화의 장점, 밀라 요보비치가 나올 땐 그나마 영화 같다. 이 영화의 단점, 밀라 요보비치가 거의 안 나온다. 정말 밀라 요보비치가 안 나올 때는 참담합니다. 내가 뭘 보고 있는 건지 의심스럽죠. 시작부터 말도 안 되는 템포의 편집과 정신사나운 전개, 인물과 상황 설정이 전혀 잡혀있지 않은데 하고 싶은 말을 하기가 바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개연성도 형성하지 못하죠. 모든 상황에서 우연을 너무 쉽게 남발합니다. 영화를 움직이는 최초의 사건부터가 우연이에요.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는데 하필 그곳이 국제범죄 조직들의 비밀거래 현장이었던 거죠. 누군가에게 걸리기 쉬운 장소에서 국제범죄 조직이 왜 비밀거래를 하는진 모르겠지만 갑자기 등장한 팬텀의 요원 브루스에게 손쉽게 소탕당하고 그곳에 구경만 하고 있던 펑은 이후에 요원직을 권유받죠. 왜 이 사람이 필요한지, 왜 이 사람이어야 하는지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저 주인공이니까 요원이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시도 때도 없이 개그를 펼칩니다. 문제는 드럽게 재미없다는 거죠. 나의 이름은 섹시다 라고 말하는 흑인 요원. 요원을 절대 안 한다고 했지만 돈을 많이 부르니 급변해버린다든지 헤비메탈 밴드로 위장해 희화화한다든지 주성치가 이미 30년 전에 다 해왔던 거죠. 그것도 훨씬 감각적이게 말이죠. 영화에 정작 필요한 정보는 부족한데 흥행을 위한 요소들로 버무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요소들도 잘 만든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급조된 거죠. 일단 이 영화는 뼈대부터 문제입니다. 보통 영화는 에피소드의 연결로 구성이 됩니다. 이 에피소드를 시나리오에선 시퀀스라고 하죠. 그리고 보통의 영화는 8개 정도의 시퀀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의 예외는 있겠죠. 모든 감독들은 보여주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해야 사건 앞뒤의 개연성과 리듬감을 만들 수 있고 관객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거죠. 하지만 이 영화는 정말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고 그 많은 걸 전부 다 해요. 이전에 리뷰한 몇몇 영화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말한 거에 비해도 훨씬 많습니다. 볼거리만 가득한 영화죠. 문제는 볼거리도 엉망이라는 겁니다. 일단 아트 디자인이 진짜 형편없습니다. 헐리우드의 영화, 마블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 특유의 냄새가 나요. 하지만 모든 디자인이 유치하고 개성이 하나도 없어요. 더 들어가서 캐릭터 디자인, 소품 디자인도 마찬가지죠. 왕대륙이라는 훈남의 배우를 사용함에도 꼴보기가 싫은 캐릭터로 만들고 결전의 순간을 사용하는 주인공의 최첨단 차는 혀와 두 다리가 달린 유치원생이 그린 그림과 같은 디자인이죠. 또 VFX 컨디션이 변덕스럽습니다. 분명 몇몇 장면에선 좋은데 또 몇몇 장면에선 정말 어설픕니다. 유랑지구의 VFX 보고 굉장히 놀란 기억이 있는데 이 영화를 보곤 모든 중국 영화가 기술적 진보를 거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유랑지구의 VFX는 덱스터에서 진행했습니다. 인물의 감정도 섬세하지 못합니다. 인물의 설정과 인물 사이에서 발생하는 서브플롯을 줄이고 보여주기식 사건만 넣었으니 당연히 따라오는 문제죠. 현대의 많은 영화에서 조력자의 캐릭터가 다치거나 죽습니다. 그 죽음은 주인공을 절망으로 빠뜨리거나 각성의 단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관객의 감정은 움직이고 영화적 리듬감은 발생하죠. 하지만 이 장치를 효과적으로 발생시키기 위해선 사전에 준비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건 위에서 말했던 인물 사이의 서브플롯이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알지도 못하는 20대 남성이 죽는 것보다 자신이 너무 사랑하는, 이제 용기를 내어 고백을 앞둔 남성이 죽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영화는 그런 게 없습니다. 너무 과장했나요? 거의 없습니다. 우연적으로 만났고 캐릭터의 접점은 거의 없는데 그 캐릭터를 소모한다 한들 관객들의 마음은 움직일까요? 왕대륙의 얼굴 싸매고 슬퍼해도 관객들은 그저 담담하게 바라봅니다. 뭐 기쁘진 않겠죠. 그럼 사이코패스니까요. 하지만 정말 모르는 사람이 죽은 정도의 숙연함이 들어요. 내외적으로 엉망인 영화죠. 볼거리도 엉망인데 감정을 움직이지 못하는 영화. 그리고 믿기지 않겠지만 활용점정으로 엔딩 크레딧에선 틱톡이 나오는 그런 영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망작인 거죠. 영화를 보기 전에 사전 정보를 찾아보려고 영화 커뮤니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개봉을 했음에도 전문가 평점이나 시사 후기가 없더라고요. 이러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죠. 사전 시사회를 안 했다던가 했는데 엠바고를 걸었다던가. 그게 뭐든 영화가 형편없다는 반증이겠죠. 입소문을 막으려는 가장 기본적인 마케팅 중 하나니까요. 집에 온 저는 가장 큰 의문이 하나가 들더라고요. 영화가 망작인 걸 떠나서 이걸 왜 수입 배급했는가의 문제죠. 수입사가 주식회사 덕후빈데 굉장히 인상 깊은 작품들을 많이 수입한 곳입니다. 서스페리아, 캐롤, 스포트라이트, 허 등 영화팬이라면 인상 깊은 영화들이죠. 중국 영화 자체가 크게 선호받지 못하는 시장이고 완성도도 형편없는데 왜 굳이 루키스였을까요? 프로들이다 보니 제가 못 본 어떠한 장점을 분명 봤을 건데 뭐지? 캐스팅인가? 밀라 요보비치가 인지도는 있어도 전성기가 지난 배우고 왕대륙도 사실 나의 소녀시대를 빼면 아직 커리어가 부족한 느낌인데 참 이유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영화관의 분위기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영화관은 저뿐이었거든요. 정말 다행입니다. 영화 제작 기초의 노스포 출입구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예매가 취소됐길 바라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